안녕하세요. 기계이신과 협약하고 있는 울산에 위치한 우리 설계 전문학원 강사 김주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연산자와 논리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함수 나오면 여러분들 너무 머리 아파 하시는 분 계시는데 함수를 그냥 엑셀에 쓰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근데 그 명령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영어를 일상적으로 많이 쓴 명령어 말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함축적으로 모아놨다 보시면 되거든요. 우선 산술 연산이 돼야지만 논리 연산도 이해하기 쉬우니까 산술 연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산자라 하면요. 엑셀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연산이 되기 때문에 그죠? 엑셀 쓴다 보면 되는데요. 한글에서 연산은 돼요. 더하기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합계하고 그다음에 평균까지는요. 근데 더 자세한 건 안 되거든요. 내가 요거 더해서 요거 나눠라 이런 건 안 돼요. 하지만 엑셀에서는 내가 어떤 셀이든 그죠? 그 셀을 알려주면서 요 셀에다가 요 셀을 나눠라 할 수도 있고요. 요 셀과 이 셀을 더하고 나중에 다시 요 셀을 곱해라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산술 연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딱 엑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연산되니까 아무데나 클릭하고요. 어떻게 해요? 2 곱하기 2를 넣으면 우리는 연산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연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처음 시간쯤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숫자와 숫자 사이 중간에다가 어떤 기호 같은 걸 넣으면요. 얘는 문자로 읽혀요. 그럼 이건 2 곱하기 2가 아니고요. 그냥 2에 그 별표가 붙어 있는 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요거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더하기란 걸 쓰고 싶다면 더하기 연산자 쓰는 건 아시죠? 그죠? 빼기 마찬가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건데요. 컴퓨터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곱하기는 어떻게 써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곱하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곱하기 기호를 쓰시는데 별표죠, 별표. 그죠? 이렇게 곱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컴퓨터에서는요. 이렇게 곱하기를 써야지 얘는 곱하기 기호를 읽혀요. 아셨죠? 그다음 나누기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우리 산수나 그죠? 수학할 때 나누기는 이렇게 나누기를 하죠. 그죠?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나누기 기호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 나누기 할 때는 이렇게 슬러시라 그러죠. 슬러시 기호를 붙여야지 나누기가 된다는 거. 거듭 제곱 기호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각 기호인데 사각 기호 같은 경우는 숫자 버튼이 같이 있죠. 그죠? Shift 누르고 그죠? Shift 꾹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 6번 있죠. 6번. Shift 6번. 6번 키라는 걸 숫자 6번 키 딱 누르면요. 이렇게 거듭 제곱 기호가 나타나는데요. 사각 기호라 부르거든요. 이 사각 기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떨 때 많이 씁니까? 2의 2승 같은 거 쓸 때 있죠. 나는 2의 2승 이러면 4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그렇다고 작게 2를 적을 수는 없잖아요.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해요? 2 쓰고요. 거듭 제곱 넣고요. 2라고 넣으면요. 얘는 4가 나와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백분율 이야기죠. 백분율 아까 얘기 드렸지만 내가 요 퍼센트 붙이면요. 얘는 백분율 기호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선 내가 퍼센트 붙였다 해서 지가 알아서 곱하기 100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사용자 지정 서식처럼요. 내가 퍼센트 그냥 문자로 그냥 그대로 읽어드려요. 근데 대신 퍼센트가 붙었으니까 얘는 백분율이라는 서식을 갖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됐나요? 비교 연산자 볼게요. 여러분들 비교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요. 비교 연산자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는 5가 있는데 그죠? 2가 있습니다. 대소관계 나타낼 때 많이 쓰죠. 5가 크다 이렇게요. 그죠? 10이 있고요. 12가 있어요. 12가 크다 이렇게요. 근데 우리는 큰 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큰 쪽으로 입을 벌리면 되니까. 근데 컴퓨터에서는 다른데 여러분들 여기 엑셀에서는요. 이렇게 입 벌리는 게 무조건 이쪽이 크다는 거예요. 요게 크다는 의미예요. 무조건. 이쪽은 크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아셨죠? 늘상 왼쪽으로 입이 커지게 돼야지만 우리는 요건 크다는 표시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쪽은 작다라는 표시겠죠. 그죠? 비교 연산자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셔야지 나중에 연산자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조건부 연산자 같은 것도 나오고 하는데 비교 연산자를 헷갈려 하시면 답 없습니다. 여러분들 늘상 요게 크다, 그죠? 요게 작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우리 크다는 걸 초과라는 건 아시죠? 5초가, 그죠? 4초가 이러면 4 포함 안 하는 거, 5초가 이러면 5 포함 안 하는 거, 그런 건 아시잖아요. 마찬가지인데 나는 5 이상이다라는 걸 이상이다라는 걸 적고 싶다면 크거나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5 이상이다 이러면요. 5 적고요. 이상이니까 뒤에다 적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에다 이상이다라고 적는 거예요. 얘가 5 이상이라고 읽어드립니다. 나는 5초가에 어떻게 해요? 초과하다 5라고 적으면 얘는 5를 초과한 값이라고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도 아무것도 안 적어도 돼요. 어떤 숫자를 적으라는 게 아닙니다. 얘 숫자가 어떤 걸 표시하는 건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이런 거죠. 이거는 크다, 그죠? 요거는 작다, 요거는요.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이상이다라는 거 아시고요. 작거나 같다, 이하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같다는 뜻입니다. 뭐뭐이다라는 뜻이죠. 그죠? 나는 7이면서 이러면 7이다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7이면서 이런 게 이다, 7. 그죠? 그 다음 같지 않다. 7과 같지 않으면서 이런 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같지 않다 7이라고 적으면 7과 같지 않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 비교 연산자는 엑셀에서 나오는 기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엑셀 안 쓰셨던 분들 되게 생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호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꼭 기억은 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특히 같지 않다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그 찡그린 표정 하는 분 계시는데 같지 않다는 양쪽 입이 이렇게 마주보게 해주셔야지 같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헷갈리신 분들은 계속 이렇게 쓰시거든요. 근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같이 입을 마주보게 하는 게 같지 않다라는 뜻인 거. 됐습니까? 그 다음 데이터 연결 연산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데이터 연결 연산자라는 건 어떤 문자하고 문자를 내가 연결하고 싶을 때 어떤 숫자 뒤에다가 어떤 문자를 더 쓰고 싶을 때 함수 뒤에다 뒤에 어떤 함수를 더 만들어야 할 때 우리가 어떤 게 연결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요 AND 기호입니다. AND 기호 역시 Shift 누르고요. 7번 키 누르면 이렇게 AND 기호가 나오죠. 그죠? AND 기호가 있는데 요 AND 기호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를 연결할 때 쓴다 보시면 돼요. 문자든 숫자든 다 연결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어떤 연결할 때 AND 연산자 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데이터 연결 연산자를 사용하여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요 AND 기호 붙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좀 더 써야겠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됐습니까? 요까지 아셨다면 이제 다음 좀 더 이야기 나갈 건데요. 우리가 함수에서 조금 이제 기억하시고 이제 수식할 때는 엑셀에서는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게 앞에 는이에요. 어떤 셀이든 내가 수식을 이제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면요. 맨 앞에 는을 적어주셔야지 엑셀은 이제 나 계산기 역할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이제 연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는 기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는을 늘상 쓰고 난 다음에 그 뒤에다 쓰는 거죠. 25 더하기 54는 그죠?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그냥 25 더하기 54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죠? 문자. 그죠? 하지만 내가 어떤 연산을 사용하고 싶다면 맨 앞에 는을 붙이면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요까지가 기본 이야기고요. 그러면 마찬가지인데 내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숫자가 있어요. 맞죠? 5가 있고요. 4가 있고 3이 있고 2가 있고요.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요. 나는요. 얘도 더하고 얘도 더하고 얘도 더하고 얘도 더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어디다가 여기다 더 해볼게요. 는을 먼저 쓰겠죠. 그죠? 그럼 가장 이제 여러분들 엑셀 못 쓰시는 분들이 이런 거예요. 엑셀 처음 쓰시는 분들은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하니까 여기다가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적고 엔터 땅 치는 분이 계시죠. 나왔어요. 값은 똑같습니다. 맞죠? 내가 직접 입력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내가 그래도 조금 나으신 분들 어떻게 좀 하시냐면 조금 배우신 분들 어떻게 하냐면 조금 이제 책 읽고 약간 개념 세우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나 여기가 5가 있고 4가 있고 3이 있고 2가 있으니까 요거 직접 찍는 거예요. 요거 찍고요. 더하기 요거 찍고요. 더하기 요거 찍고요. 더하기 요거 찍고요. 그죠? 엔터 탕. 똑같이 14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하고 차이는 뭘까요? 요거 하신 분 이러죠. 이거나 똑같지 않아요? 결과값은 똑같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라는 게 수정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데이터라는 게 내가 오타를 칠 수도 있는 거고 숫자를 잘못 입력할 수도 있는 거고 숫자가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변함에 따라서
얘 데이터 결과값이 달라져야 되는데 얘는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요? 안 달라집니다. 얘는요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 이렇게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를 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직접 셀을 읽혀주는 거예요. 요 셀 상자에 있는 5를 찾아오고요. 요 셀 상자에 있는 4를 찾아오고요. 3을 찾아오고 2를 찾아온 다음에 더해주는 게 우리가 셀을 쓴 이유입니다. 아셨죠? 해볼게요. 내가 10을 넣으면 당연히 값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셀을 이용해서 그 셀 안에 있는 숫자를 이용하려면 무조건 그 셀을 꼭꼭꼭 눌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밑에 보시면 상대 참조라는 게 있고 절대 참조라는 게 있고 혼합 참조라는 게 있어요. 상대 참조라는 건 뭐냐면요. 항상 변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참조값이요. 늘상 변한다는 거예요. 절대 참조는요. 안 변한다는 거죠. 절대 안 변한다는 거예요. 혼합 참조는요. 변할 때도 있고 안 변한 놈도 있다는 거예요. 해볼게요, 여러분들. 나는 10하고 4하고 3하고 2가 있는데요. 여기 더할 거예요. 뭐를요? 1을 더하고요. 여기는 2를 더하고요. 여기 3을 더하고 얘는 4를 더할 거예요. 여기다 내가 더한 거 표시를 좀 할 건데요. 나 여기다가 는 넣겠죠. 누구? 얘하고요. 더하기 얘를 할 거예요. 엔터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거 더해서 여기도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또 는해가지고 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함수 하실 때 문제가 쭉 나오면 첫 번째 문제에서 정확한 정답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셔야 돼요. 채우기 핸들은 저번 시간에 이야기 드렸지만 내가 이렇게 날씬이 십자가 나올 때요. 잡고 밑으로 당기면 이게 채워진다 있잖아요. 자동으로요. 자동 채우기 기능이 채우기 핸들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함수에서 무조건 요 첫 번째 공식을 입력한 다음에요. 그 공식을 밑으로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10에 들어가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채우기 핸들 땡기면요. 얘는 값이 좀 변해요. 변한 값이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11이 나오고요. 6이 나오고요. 그 다음 66 나오네. 그죠? 잠깐 좀 땡기고 볼게요. 보시면 요거 더하기 요거에 맞죠?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는 요거고요. 그죠? 요거 두 개 더하면 요게 나오고 요거 두 개 더하면 요게 나오죠. 이상하게 값이 맞아요. 11이 다 나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채우기 핸들에서 땡기면요. 얘는 값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얘는 지금 보시면 C21 더하기 D21이었죠. 그죠? 채우기 핸들로 다음을 땡기고 나면요. 얘는요. C22 더하기 D22가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요 더하기 요거. 보시면 21이 22로 변했잖아요. 하나 늘어난 거예요. 자동으로 증가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동 증가되는 걸 우리가 상대 참조라고 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내가 위치를 옮기면 이제 위치가 옮겨질수록 거기에 대해서 값이 변하는 걸, 셀 값이 변하는 걸 우리가 상대 참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대부분 이제 상대 참조일 때가 많은데 이제 가끔 이제 또 절대 참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절대 참조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게 있긴 한데 이렇게 값이 나오긴 하는데요. 요쪽에 어떤 값이 하나가 있어요. 100. 기본값인 거예요. 100에다가요. 얘를 더해야 되고요. 100에다가 얘를 더해야 되고요. 100에다가 얘를 더해야 되고요. 100에다가 얘를 더해야 돼요. 100은 늘상 모든 값에다 다 더해야 될 기본값인 거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했죠. 나 더하기 100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100 이러고는 엔터 땅 치면 된다 했죠. 그죠? 그러면 얘는 아까 11 나왔으니까 111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잡아 당기면요. 문제가 이상해지죠. 난 분명히 111 해가지고 아까 얘기 잘하셨잖아요. 잘 땡겼어요 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얘는 누가 늘상 더해야 돼요? C26이 더해져야 돼요. 얘는요. 얘 역시요. C26이 더해져야 되지만 위에 보면 C27 나온 거 보입니까? C27 더해진 거. 왜냐? 내가 상대 참조니까 잡아 당기면 요 숫자 뒤에 부분이 커진다는 거예요. C26으로 26, 27 커진 거잖아요. 그죠? 얘 밑에 거는요. 얘는 28로 커졌겠죠. 그죠? 28. 얘는 29로 커졌겠죠. 밑에는 아무 숫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 숫자 안 더해서 그냥 666이 나왔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다. 얘는 내가 잡아당기면 커지게 만들어야 되고 얘는 커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직접 100을 넣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냐?
얘 같은 경우는 절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절대 참조라는 걸 만들 건데요. 절대 참조랑 상대 참조 차이는 뭐냐면 F4번을 그냥 한번 누르세요. 블럭 잡은 다음에 F4번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할게요. 내가 이렇게 F2번 누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F2번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더블 클릭하던지 C26을 블럭 잡으세요. 그 다음에 위에 기능키 중에 F4번 키 있죠. F 누르고 4번 누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F4번이란 기능키가 있어요. 누르세요. C26에 달러가 붙죠. 이 달러가 붙는다는 것 자체가요, 절대적으로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 붙죠.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C라는 건 뭡니까? 열 이야기였고요. 26은 행이에요. 행도 잡히고 열도 잡혔다는 거예요. 행하고 열하고 절대 움직이지 말라는 게 절대 참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눌러놓고 나는요, 잡아당기면 다 어떻게 해요? 100씩 늘어난 게 보일 거예요. 얘도 달러 26, 달러 26, 달러 26이죠. 이게 절대 참조 이야기인 거죠. 됐습니까? 상대 참조하고 절대 참조하고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근데 하나 또 이제 혼합 참조라는 얘기가 나와요. 혼합 참조 얘기는 이제 요거 아까 잠깐 또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달러가 두 개가 붙잖아요. 그죠? 근데 달러가 하나 없어졌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열이었죠. C 열은 잡혀 있지만 26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죠? 다 26만 읽어드려야겠기 때문에 여기도 달러를 붙이셔야 돼요. 맞죠? 맞죠? 그러면 내가 옆으로는 변하고 밑으로는 안 변하게 하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으로는 변해야 되니까, 그죠? 열은 변하고, 그죠? 그 다음에 25는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열 변하게 하고 싶다 이러면 여기다가 내가 열 변할 거 생각을 해야겠죠. 나 열 변하고 싶다면 C에다가는 달러를 안 붙이는 거죠. 그럼 여기는 그냥 C를 쓰고요. 25는 잡혀야 되니까 달러 붙이고요. 25를 넣으면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채우기로 땡기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D25가 되겠죠. 달러 25. 그 다음 여기는요. 2달러 2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우리가 혼합 참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혹시나 너무 헷갈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논리함수는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할게요. 한번 너무 많이 하면 힘들잖아요. 논리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이제 쓰는 함수 중에 하나인데요.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 함수 중에 하나예요. and, or와 if error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not도 있고 true도 있고 false도 있는데 다음 시간 설명드리고요. 이런 논리함수 배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 잠깐 요거 어떤 걸 해야 될지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 보시면 급여가 있습니다. 그죠? 급여가 있는데 이 말이 나오죠. 산술 연산자를 사용해서 합계를 구해보래요. 산술 연산자라는 건 여러분들 이거예요. 그냥 는 쓰시고요. 나 여기다 쓰는 거죠. 요거 더하기 요거는 이렇게요. 그죠? 아니면 420만원 더하기 이렇게요. 더하기 10만원. 그죠? 이렇게. 근데 요거 하지 말고 이제 참조 쓰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는 쓰시고요. 요거 클릭하고요. 더하기 요거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잡아당기면 우리는 이렇게 참조를 읽어드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특별 상여금이 50만 원이 더 있다는 걸 하려면 3번 이야기 나오죠. 나는 참조함수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는데요. 특별 상여금도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더하기 맨 끝에 특별 상여금을 한번 더 클릭을 하겠죠. 클릭을 하고요. 확인을 누를 건데요. 특별 상여금이라는 건 나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원들한테 다 주는 게 특별 상여금이죠. 그죠? 모든 아이들한테 다 적용이 그대로 되려면 F4번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엔터 눌러서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는 채우기인들을 끌어주시는 게 맞아요. 됐나요? 혹시나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질답 게시판에 글 올려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는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3번 이야기인데요. 데이터 연결 연산자를 사용해서 합계 원을 추가하래요. 우리가 아까 근데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거 셀 서식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셀 서식은 셀 서식 이야기 나올 때만 쓰는 거지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셀 서식 하라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 연결 연산자를 사용해서 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and 쓰시고 난 다음에 큰 따옴표 넣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큰 따옴표 무조건 넣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큰 따옴표 안 넣으면 에러 납니다. 내가 넣고 싶은 글자를 넣는 거죠. 원 들어가라, 이렇게 원. 엔터. 아시겠습니까? 그런 다음 다시 체육인들 따당 누르시면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체육핸들 할 때 내가 요 더블 클릭하셔도 되거든요. 잡아 당겨도 되고요. 또는 더블 클릭하면 내가 있는 숫자 있는 데까지 자기가 자동으로 서식을 입혀줘요. 됐습니까? 요까지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 우리 논리 연산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